네, 5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트코인의 반등과 맞물려서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는 흐름을 일부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 시장 전체 상황을 통해서 알트 시즌의 현황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이다. 알트 시즌 인덱스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5가 돼야 알트 시즌으로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알트 시즌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있지만 아직은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순간이 사실은 뭔가 알트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굉장히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트시 총 8시간 차트입니다. 8시간 차트에서 지금 하락세기 상단 저항을 아주 예쁘게 돌파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 급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40%를 급등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 지금 최고 수준을 훨씬 더 크게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막 팡팡 날뛰는 알트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곧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봐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강 확장형 쐐기 패턴이 여전히 유효하다. 5월 하수는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도 반등을 해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훅 하고 올라서 준 것과 맞물려서 지금 알트코인들도 의미 있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5월 말 벌써 이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빠를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 어쨌든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0일 지수 이동평균 부근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고, 50일 단순 이동평균 3,200달러 당연히 다음 타깃으로 넘어서 줘야겠죠.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면 3,400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고, 후퇴를 한다면 2,850달러 다시 강력한 지지라인 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울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싶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루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500달러까지 확 급락을 하면서 V자형 이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두려울 수는 있지만 기회로 봐야 한다. 진짜 강심장들, 이더리움에 대한 진성 홀더들, 이더리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기회가 되겠죠. 기회가 될 텐데, 가급적이면은 이 정도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이더리움 주간 차트인데, 지금 커벤핸들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핸들까지 마무리를 하고 급등을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뭐 10,000달러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 10,000달러 시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이더리움은 10,000달러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이제 하순이 되겠죠. 내년 9월에서 11월 사이면 기계적인 반감기 사이클 패턴을 대입시켰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고점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뭐 15만 달러가 될지 20만 달러가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고점과 맞물려서 이더리움도 10,000달러 시대를 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이 커벤핸들 패턴 주간 차트를 통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약간 공통점이 있죠. 지금 패턴 자체에 대한 분석은 다르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 월드 오브 차트, 지금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락서기가 지금 통합을 깨고 이미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 주에 4,500달러를 향해서 계속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다음 주 4,500달러는 조금 빠르고 말 그대로 4,500달러를 향하는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한 3,500달러 부분까지만 50일 단순 이동 평균 돌파 지지까지 확인을 해주고 그 정도까지만 5월에 보여주더라도 이 하반기로 접어들기 전에 이 4,000달러 리테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아주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폴리곤 매틱, 와 이거 4시간 차트인데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죠. 이 폴리곤 홀더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상당한 조정을 받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가 확인된다라면 의미 있는 한 70% 가까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차트 보고 있으면은 사실 대부분 지금 알트들이 이런 차트를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알트들은 정말 고점이 딱 왔을 때 한 요 부근 어딘가에서 욕심을 많이 좀 내려놓고, 좀 겸허한 마음을 갖고 수익화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급락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요 구간에서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다 수익권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기,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이 특히나 알트코인들에는 필요하다. 폴리곤도 4시간 차트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와 조정이 이 정도로 빡셌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포착됐다라는 거, 여기서 물론 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와서 빵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비트코인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이번에는 아래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5 이거 제스민이거든요. 제스미, 저는 제스미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차트가 예뻐 보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일간 차트고 대칭 삼각 패턴이 지금 중반쯤 위에서 올라섰고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 페넌트가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한 2배 정도 갈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스미라는 코인이 저기 빗썸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홀더분들도 계시겠구나 싶어가지고 차트가 예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데 이런 차트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조금 시총 낮은 종목이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지금 익절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은 거고, 지금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시총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한번 또 하방 압력 받으면 요거 이만큼 다리 열려 있기 때문에 되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노리시기보다는 이런 차트를 보여줬던 종목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학습용으로 한번 보셨으면 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이런 차트 뭔가 조금 꿈틀꿈틀한 느낌이 들긴 하죠. 온도 파이낸스도 지금 상단 저항 뚫어냈고 거의 동일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온도는 뚫어냈고 지지 테스트인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관련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블랙록의 첫 번째 토크나 펀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펀드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 온도 파이낸스였죠. 그래서 블랙록 유관 종목, 실물자산 토크나 이슈 관련 종목 이렇게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도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흐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치 4시간 차트 되게 예쁘죠? 앞서 제스미랑 지금 똑같은 형태예요. 똑같은 형태인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통합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긍정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엔비디아 지금 실적 발표가 5월 22일인데 전망치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서 한번 AI 관련 종목들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챗 GPT의 GPT-4 옴니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정말 이제 시작이구나. 구글도 AI, 제미나이, AI 에이전트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흥미로워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 테마 종목들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테마주가 위험하긴 한데 위험하죠. 테마가 위로 꽂힐 수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 꽂힐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AI는 너무 강력한 테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종목들 잘 선정하셔서 한번 대응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치 같은 경우에도 저항을 좀 빡세게 받았죠. 빡세게 받았고 의미 있는 장기 트렌드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한 4달러 정도까지는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봐야겠죠. 에이다도 이렇게 빠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이다 차트도 그렇고 앞서 폴리곤 차트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차트들이 보여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이런 차트 비슷한 것들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공부 재료로 활용을 해보셔도 꼭 내가 에이다의 홀더가 아니더라도 에이다의 매수 계획이 없더라도 이런 차트들이 추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차트 흐름을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12시간 차트인데 의미 있게 지금 삼각형 꼭지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저는 에이다는 정리를 다 했는데 저번 반등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다는 꼭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트도 더 잘 개발이 되고 에이다 시세도 조금 더 좀 갔으면 좋겠다. 에이다 0.4달러대가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조정을 이번에 빡세게 받았고 알트 시즌이 오면 의미 있는 대장급 코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체인, 우리의 비체인도 요리 보나 저리 보나 지금 일단 하락세기가 뚫렸네요. 뚫렸고 일간 차트에서 갈 가능성. 그런데 채널 하단의 지지를 잘 받고 갈 가능성. 요리 보나 저리 보나 특히 이제 하락세기가 저번에 완성이 됐을 때 의미 있게 폭등이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의미 있게 와리가리 하다가 폭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진짜 비체인도 워낙이 펀더멘털 가치를 시세가 지금 반영이 잘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이미 비체인의 기술력과 비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입증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시세가 개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비체인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되게 조금 관심 있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비체인 얘기했을 때 상당히 큰 수익을 준 종목이기도 하죠. 작년에 요때 연말연시 대응하셨던 분들도 다 여기까지는 수익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때 익절 많이 하고 요때 신규로 진입했다가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전 가만히 냅두고 있습니다. 비체는 분명히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가 좀 너무 궁금한 종목이에요. 사실 이렇게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굉장히 분명하고 시장의 평가가 끝난 종목들, 잘 세팅이 된 블록체인 혁신 기업들 이런 데가 잘 돼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엉망이고 막 말도 안 되는 민코인들 막 진짜 막 펌핑 엄청 나고 이러니까 뭐가 맞는지 참 헷갈립니다. 물론 이제 민코인들도 하나의 서브컬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렇게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뚜렷한 종목들, 뭐 비체인, 뭐 리플 이런 친구들이 죽쓰고 있는 상황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지 않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XRP도 참 어질어질하죠. 지금 7년에 걸친 축적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도까지 4년 장기 축적을 거친 뒤에 0.05달러였던 게 2.5달러까지 폭등을 했었는데 당시 상승률이 50만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축적이 7년짜리예요. 7년짜리 축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유카피 같은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표 가격은 알 수 없지만 12월까지 이 상승 사이클에서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네, 비트코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분석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사상 최고가는 대략 3달러 정도, 뭐 올해 한 3달러 정도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러다가 내년 이제 본격적인 강세장 국면에서 한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서만 좀 자리를 해줘도 참 기쁘겠다, 아주 많이 기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쁜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에그라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 지지를 확인해 줄 경우에 주요 목표는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6.4달러가 될 것이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개월에서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소송 이슈가 6개월 안에 엄청 긍정적으로 리플레 우호적으로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또 모호하게 항소 가고 대법원 가고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에서 6개월은 인생을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6.4달러 정도 가격은 이번 사이클 안에서는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패닉셀러와 박스권 하단 공매도 친 사람들은 이제 큰 교훈을 얻게 될 거다. 모두가 후회하고 이 양반들은 패닉 매수에 나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고점에 이제 매수하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참 어려워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답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보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장수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101, 신입생 클래스 이름처럼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